전주 KCC 농구단이 수원으로 연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낡은 체육관 때문이라는데 농구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끝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거대한 땅이 드러나는 등 지형 변화는 컸지만 내부 개발은 상대적으로 더디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인 로컬 푸드가 학교 급식에도 공급됩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고 농가 공급 시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KCC 농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 연고인 KCC 농구단은 그간 도민들의 응원 덕에 유명 구단 반열에 올랐습니다. 낡은 체육관 시설을 탓하며 연고지 이전 카드로 전주시를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전주를 연고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홈경기를 치러온 KCC 농구단. 홈경기가 열릴 때면 입구 계단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역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CC가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4,400석 규모의 체육관을 완공하고 KCC 측에게 수원으로 연고 이전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전주 KCC 농구단은 수원시의 제안에 대해 싫지만은 않은 모양새입니다. KCC 농구단 관계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전주 실내 체육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결되지 않으면 수원시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예산 문제로 체육관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농구 팬들은 혼란스러움과 걱정, 안타까움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지겠죠. 좀 슬플 거고 팬으로서. 여태까지 전주 시민이 사랑해온 만큼 연고지 이전 없었으면 좋겠고요.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 문제가 지역 농구 팬들의 정서와 전주시의 체육시설 신축 예산 문제 등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새만금 방조제가 물막이를 한 지 오늘로 꼭 10년입니다. 하늘에서 본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은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먼저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세게 흐르던 바닷물의 흐름을 흙과 토석으로 가로막습니다. 33km,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되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하늘에서 내려다본 방조제는 바다를 가르며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방조제까지 동서로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 이축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돼 하루에 20m씩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쪽의 관광 레저 용지는 노랗게 물든 유채꽃 향연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그 옆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은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게 될 부지입니다. 동진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용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신시도와 고군산 군도를 잇는 현수교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삼센터와 더불어 새만금의 상징이 될 아리울 타워가 웅장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면적은 전주시 전체 면적인 170제곱킬로미터. 10년 뒤에는 지금의 2배에 달하는 땅이 더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은 이렇듯 지도를 바꾼 대역사였지만 기대했던 내부 개발은 더디기만 합니다.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도 기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뒤 방조제가 연결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났지만 방조제 안쪽 개발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돼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되고 지난해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 사업 추진단이 신설된 것이 그나마도 거둔 성과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단 1개만 완공이 됐을 뿐입니다.
관광 레저 용지 역시 민간업체를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될 처지입니다. 선도적으로 호텔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게이트웨이 사업도 부지 매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인 동서 이축도로는 2020년까지 4차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남북 이축도로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언제 착공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매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공공기관이 선투자를 통해서 매립을 하고 민간 투자가 촉진을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그나마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새만금 신항만도 6월에 방파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항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만 톤급 저반 시설을 10만 톤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군산 복선 전철 등이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단지 지정으로 전환점을 맞은 새만금 개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성공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완주 로컬푸드가 학교 급식에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되고 농가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급식소로 모여든 아이들 식판에 밥과 반찬들이 채워집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재료 절반 이상은 모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입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서 지역 음식과 그때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좋지요. 지난해부터 조리실이 있는 완주군 학교 35곳에 완주 로컬푸드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 재료는 학교별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완주군은 예외 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급식에서 그만큼 그 물량을 또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이득이 되죠. 내 시급지에 가서 애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뿌듯하지 어떻게 보면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지난해 4곳의 직매장에서 거둔 매출이 207억 원인데 단체 급식 매출은 27억 원에 이릅니다.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을 넓힌 데다 도내 최초로 완주군이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면서 거의 직거래 같은 물류를 실현해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 무상급식비에 해당하는 모든 돈이 지역의 농민, 지역의 업체, 지역의 상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급식센터 측은 올해 완주군 제품 점유율을 80%까지 높이면서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또 한 번 증명해 보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용산에서 목포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익산역에서 정읍역 구간을 운행하던 중 차량 바닥에서 이상 소리가 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승객 331명을 정읍역에서 다음 열차로 갈아타도록 하면서 이동 시간이 30분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60대 시민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보는 등 최근 5건의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익산에서만 보이스피싱에 속은 3명이 수천만 원씩을 인출했지만 금융기관과 경찰의 공조로 위기를 모면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화한 영남 퍼주기로 호남 예산 차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이 같은 불공정과 전북 차별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 기획보도 이창익 기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 호남 차별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시도의 국가 예산을 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이 6조 원대인 반면 대구 경북은 14조, 부산 경남은 11조 원대로 호남을 압도합니다. 특히 단위가 큰 사회 간접 자본 가운데 도로 철도 분야 증감액을 보면 지역 차별의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한 푼 배정하지 않을 동북권 국도와 부창대교는 왜 공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새만금 사업 예산은 역주행을 하고 있으며 식품 클러스터 역시 핵심 예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SOC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도중 주요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총선 결과가 그간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자 20년 만에 여당 당선인을 배출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 열목하겠습니다. 번제 예산 확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전북 정치의 복원이라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서 우리 전북에 응당하고 합당한 몫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념해 나가려 합니다. 충청권에 빌린 KTX 노선 결정이나 경남과 다른 산림치유단지 예산차별 사례처럼 정치력에서 밀려 힘 한번 쓰지 못하는 일이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지 않을지 도민들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보수냐 진보냐의 관점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내 전략을 마련하기에 다양한 경험과 젊음을 가진 자신이 적임자라며 원내대표 도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는 유 의원과 함께 전남 광주의 주승용, 김동철, 장병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그려 화제를 모은 동주를 비롯해 7편의 야외 상영작이 공개됐으며 영화 관람 전에는 감독과 배우의 무대 인사도 마련됩니다. 야외 상영은 영화제 개막 이튿날인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영화의 거리 옥토 주차장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장애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단체별 장기자랑 등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육군 35사단이 창설 61주년을 맞아 유공자 표창과 특공무술 시범 등으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35사단은 1955년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돼 그해 전주로 옮겨졌으며 2년 전 임실로 이전했습니다. 제2회 한중 친선교류 게이트볼 대회가 중국 각지에서 선발된 27개 팀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선수단은 경기 뒤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귀국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전북 여성 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에서 열립니다. 총회에서는 재난구호와 기금 모금 등 분야별 활동 보고와 올해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아마추어 핸드볼 최대 규모인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고창과 정읍에서 개막됐습니다. 대회는 초중고 85개 팀과 남자 실업 5개 팀까지 역대 최대인 9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도내 저수율이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36% 증가해 현재 도내 저수율이 8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 여름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도내 저수율은 25%대까지 떨어지며 올봄 모내기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겨울철 많은 눈과 비로 농업용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징수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7명에 대해서는 시와 구청 합동 TF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 활동과 함께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은 모두 66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 징수 기간에 9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산항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1, 4분기 군산항 물동량은 46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전체 화물 중 수입 물동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